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유미입니다. 9월 27일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온연히 가을이 왔습니다. 선선하죠? 아침에는 딱 일어났을 때는 좀 제법 쌀쌀한 것 같아요. 자, 그에 반해서 코인 시장은 지지부진하다가 또 한번 아래로 휘청거렸죠. 이럴 때 상당히 개인 투자는 힘들어합니다. 견디고 견디는데 또 여기서 아래로 하방으로 밀었다. 쪼달리죠. 이유를 봤더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증시가 버블이야. 고평가되어 있어. 추가 금리 인하에는 신중할 수가 있어. 잘 달리던 전 세계 증시가 한번 차익 실험 물량이 강하게 나왔죠. 자, 그러면 앞으로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흐름을 잘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하느냐, 읽느냐가 돈을 버는 첫 번째겠죠. 다만 이거는 단기간 내에 되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시장을 모니터링하고요. 유가, 금리, 환율과 채권 금리 시장과 달러와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오랜 시간 동안 모니터링 해야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허나 읽다 보면 결국 눈이 떠지죠. 사실상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금융 봉사입니다. 눈을 뜰 수가 없죠.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요. 숲을 볼 수 있어야 나무가 잘 자랍니다. 그래야 돈을 벌 수가 있죠.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죠. 시장의 흐름은 상승이 예정되어 있다. 그 근거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 이 자료가 관세로 트럼프 관세 이슈로 2025년 1월, 2월, 3월, 4월 부근이었죠. 쭉 내려왔을 때, 시장이 폭락했을 때, 이때 저는 시장의 흐름은 물량 소화하고 상승이다. 제 방송을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목이 터져라 수백 번 강조드렸죠. 지금도 저는 상승을 보러 외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피할 수가 없다. 필연적이다. 버블은 올 수밖에 없다. 그 근거를 지대로 알아야 되겠죠. 유튜브에서는 시간이 좀 한정적이에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에는 한정적인 부분이 있다. 리플 ETP, XRP ETF가 2025년도 성장률이 99%입니다. 이거 보셨나요? 2025년도 5년도 안에 앞으로 몇 달 안 남았죠? XRP 현물 ETF가 승인 확률이 99%이다. 이미 렉스 오스프리는 승인해 놨습니다. 그거는 현물 ETF인데 살짝 규제를 우회해서 승인이 조금 더 쉽게 나왔던 그런 ETF죠. 진짜 진정한 찐 ETF는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XRP가 현재 15개, 플러스 알파, 솔라나가 16개, 비트코인이 4개, 이더리움이 6개, 라이트 도지 4개, 플러스 알파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ETF가 신청되는 게 33개에서 72개에서 93개, 92개 플러스 알파로 계속해서 현재 SEC에 신청해 놓고 있는 자사운용사와 금융사들이 줄줄이 폭발적으로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쓸까요? 이거와 발을 맞춰서 SEC는 패스트트랙, 이거 뭐죠? 규제를 완화시켜서 ETF 상장을 좀 더 쉽게 해주려는 거야. 그 말은 뭘까요? 기관들이 현물 ETF 상장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제를 풀어준다는 거죠. 문을 열어주는 거야. 미국 시장을 개화시킨다는 거죠. 이걸 알고 있는 기관들은 지금 줄줄이 지금 여기 거대 자금들이 여기 대기하고 있어요. 여기 들어와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죠. 근데 시장은 하락이 나오다가 횡보를 하다가 훅 휘청하면 이때 흔들거린다는 거죠. 안 그래도 여기서 지쳤는데 욕만 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늘 말씀드려왔지만 이 구간대에서 버티는 개는 별로 없어요. 늘 그래왔습니다. 또 한 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1년, 2년, 3년, 4년 동안 박스권이었네 여기선. 그죠? 거의 3년 전에 해줄까요? 올라가는 건 몇 개월이에요. 그쵸? 과연 견뎠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했을까? 여기 뭐 볼까요? 하나, 둘, 셋. 3년이죠? 완전 대폭락 이후에 올라가는 건 1년 만에 게임 끝나버리죠. 1년도 안 되는 구간 동안에.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래왔어. 이 3년, 3년, 여기도 마찬가지죠. 1년, 2년, 3년, 몇 개월 만에 게임 끝나죠. 이때도 폭락이 나왔어. 이 구간 동안에 개인들은 입만 대빨 나와가지고 결국은 견디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래서 10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 손가락에 꼽죠. XRP는 그 파급이 무척 클 겁니다. XRP 패턴인데 과연 여기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몇 프로가 될까요? 하나, 둘, 셋.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XRP 슈퍼게이머가 탄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숲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또 한 번 나무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레이스케일의 GLDC 이게 ETF 전환시장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ETF 시대가 열렸어요. 드디어 코인 시장에도 인덱스, 지수, 대규모로 자금을 쓸 수 있는, 기관들이 자금을 쓸 수 있는 지수 ETF가 현물 ETF와 함께 승인이 나고 있다는 거. 그 첫 번째가 그레이스케일 GLDC였다. 크립토 5 ETF. 이게 승인이 난 건데요. 여기 목록을 보게 되면, 자, 보이시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에이다. 전 세계 5 대장 코인입니다. 이게 직접 이제 승인이 나게 되면서 인덱스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세계 암호화폐 기업. 이거 6월 달이었는데요. 미국 연준의 마스터 계좌에 발급을 신청합니다. 세 개 기업이. 위즈덤 트리, 스탠다드 커스터디, 커머시움. 위즈덤 트리는 XRP 현물 ETF 신청사예요. 스탠다드 커스터디. 얘는 커스터디 업체인데요. 스테이블코인 플랫폼이자 얘가 리플에서 인수를 합니다. 이걸 보여드렸던 이유가 있죠. 왜? 얘를 통해서 리플이 연준의 마스터카드에 지금 발급 계좌를 신청하고 있는 겁니다. 페드의 실시간 계좌에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걸 한번 확장해 보면은요. 마스터 계좌는 은행이 중앙은행과 직접 거래하고 미 연준과 직접 거래하고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좌를 의미한다. 이는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은행 간의 고액 결제와 금융기관 간 정산에 필수적이다. 마스터 계좌를 통해서 은행은 연준의 페드와이어나 페드나우와 같은 실시간 네트워크에 직접 접근할 수가 있다. 페드와이어. 이거 모스보 방식이잖아요. 주 5거래 시스템. 지금 은행 시스템입니다. 이거를 뭘로 바꾸죠? 페드나우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게 1세대, 이게 2세대잖아요. 이게 모스보 방식, 종이 기반이고요. 이게 DLT, 분산 원장 기반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이죠. 그런데 1세대와 2세대가 공존하다가 어느 순간 2세대로 바뀌는 거예요. 흡수가 돼버립니다. 스위프트 1.0과 2.0도 마찬가지죠. 스위프트 1세대, 달러 기반이죠. 이게 오랜 시간 동안 공존하다가 결국 2세대에 흡수가 될 거예요. 장기간의 흐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월가의 에너지도 전통 금융기관에 정말 크죠? 코인시장은 요만합니다. 점에 불과해. 하나 이게 어느 순간 코인시장이 커지고 있죠? 폭발적으로 커지는데 이 월가의 에너지가 공존하다가 전통 금융과 전통 트레이드파이와 블록체인이 공존하다가 결국 블록체인망에 흡수가 되는 지금 그 시절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노다지이자 일생일대의 기회이죠. 페더럴 리저브 연준의 마스터 계좌입니다. 또한 페드 와이어를 대체하는 게 페드 나우입니다. 여기 참여 금융기관에 보게 되면 지금 이게 얼마 전까지 정말 작았는데 보시면 지금 너무나 많은 1,400개 이상의 금융기관들이 여기 참여하고 있어. 계속해서 참여 금융기관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다. 800, 900, 보이시죠? 1000, 1100, 1200, 1400개, 거의 1500개 이제 600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에 BNI 멜론, CGI, 피네스트라, 피델리티 인포메이션 서비스, 잭 헨리, 테메너스, 볼란테 이런 기업들이 리플의 공식 파트너입니다. 볼란테 이런 업체가 보이시죠? 이게 리플의 공식 파트너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연준도 ISO 2002에 페더럴 리저브도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실시간 결제망, 거기에 새로운 금융의 국제 표준이죠. 여기에 인증업체, 좀 전에 확인하셨죠? 이 업체들, 리플의 공식 파트너였다. 페드와이어의, 페드나우의 ACI 월드와이드, 테메노스, 피네스트라, CGI, 볼란테, 이들이 페드나우의 서비스 공급업체이자 리플의 공식 파트너입니다. 사실상 미 연준과 미국 재무부와 IMF와 BIS와 월드뱅크가 리플과 인터넷 프로토콜과 XRP 레저로 연결되어 있는 그 구도를 이해한다면 사실상 이놈의 이 나무의 값어치, XRP의 값어치는 그 끝을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ISO 2002 관리자 그룹에 왜 여기에 스위프트와 리플렛이 공존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수십조 먹거리. 국내 5대 은행이 가상자산 수탁시장, 커스터디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도 커스터디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거. 자, 보면은요. 폴리사인입니다. 이 폴리사인의 자회사가 스탠다드 커스터디거든요. 이거를 리플사에서 직접 인수를 합니다. 이 폴리사인은요. 커스터디 그리고 이 플랫폼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폴리사인의 자회사가 스탠다드 커스터디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플랫폼과 커스터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만들었던 사람은 바로 아서브리또가 설립자입니다. 리플의 공동 설립자이죠. 리플의 공동 설립자는 제드 맥켈럽, 크리스 라슨, 아서브리또, 그리고 한 명 더 있죠. 데이빗 슈왈츠. 겉으로 보기에 이 뒤에 있는 월가의 자본이 리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중요한 건 여기에 아서브리또, 잭 맥도날드, 팀 카니가 있죠. 전 BNY 멜론의 부회장입니다. BNY.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고요. 달러의 주인장 중에 하나이며 리플과 오래된 관계가 있는 회사에 관계에 있는 은행입니다. 근데 이 폴리사인에 다시 한번 이사회에도 잭 맥도날드, 데이빗 슈왈츠, 아서브리또, 팀 카니가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는 거. 자, 그러면 어떤 일이냐면 아서브리또가 리플의 코파운더 아서브리또는 XRP는 1만 달러 가격에 설계되었다라고 직접 언급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수십조의 먹거리 5대 은행 가상자산 수탁시장 커스터디 이걸 하고 있는 회사가 스탠다드 커스터디 이거를 리플사에서 인수합니다. 스탠다드 커스터디의 모회사는 폴리사인이었다. 여기에 이사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또한 스탠다드 커스터디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과 설립자 아서브리또는 XRP의 가격은 1만 달러에 디자인되어 있다. 그 끝을 누구도 사실상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렸던 이유는 커스터디. 이 커스터디는요. 보관한다는 겁니다. 뭐를 보관해줘요? 코인을 보관해줍니다. 지금 은행들이 뭘 보관해주죠? 가게와 기업들로부터 예금을 받아요. 그렇죠? 돈을 보관해준다고. 또 이걸 받아가지고 대출해주죠. 예대 마진. 이게 은행의 순이익의 핵심입니다. 전통 금융기관이 전 세계에 사실상 지분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리플을 만든 세력과 일치한다는 거. 은행의 단기 순이익입니다. 기업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있죠. 은행의 단기 순이익은 님이에요. 이 공식은 총 운용 자산 중에서 은행의 총 운용 자산, 뭐 대출해 준 거겠죠? 투자한 것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예대 마진 마이너스 자금 조달 비용입니다. 이게 은행의 순이익이라는 거. 핵심은 뭐죠? 예대 마진이에요. 뭘 받아서? 고객과 기업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대출해줘서. 근데 이게 뭘로, 여기에 시스템이 뭐가 들어간다고? 뭐가 들어간다? 바로 DAT. 디지털 애셋 트레저리. 여기에 공식에 바로 이제 새로운 코인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손익계산서 3대 재무제표이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그쵸? 그리고 여기에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이죠. 자산, 부채, 자본. 그다음 현금흐름표이죠.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흐름. 이 3대 재무제표에 코인이 입혀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걸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이 코인들이 이동해 나갈 수 있는 혈관망, 그거에 대한 새로운 금융의 국제 표준, 그거를 전 세계가 지금 도입하면서 실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 중국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인 CIPS, 러시아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인 SPFS, 인도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인 SFMS, 아랍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 중동은 부당, 아세안은 페이넷 말레이시아, 캐나다는 페이먼츠 캐나다, 미국은 페드나우. 이게 지금 사실상 리플과 스텔라로 연결되게 되면서 전 세계가 실시간망으로 연결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거를 보다 자세하게 쭉 훑어가지고 입체적으로 자세하게 백과사전처럼 데일리 이슈와 함께 매일 나오는 이슈를 같이 여기에 적용시켜 보는 거죠. 보고서와 함께
섹테벌 대장코인과 함께 보신다면 아마 눈이 번쩍 트이겠죠. 유튜브에서는 한정된 부분이 멤버십에서는 자세하게 확대가 됩니다. 시장의 흐름과 숲과 나무를 정확히 읽어야 고기 잡는 방법과 원리를 아는 자만이 끝까지 갈 수가 있겠죠.